그렇지. 와, 이 등치가 웜을 이렇게 시원하게 빵 하고 때려주네요. 정말 좋습니다. 멋진 손맛을 보여준 이 녀석은 바다로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홍어항으로 출조를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항을 하다 보니까 날이 좀 어두워요. 현재 이곳은 수심 15m권이고요. 바닥 지형은 뻘밭입니다. 아직까지 오천이나 대천, 홍어항 이쪽은 산란기 대강어를 대상으로 낚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첫 포인트도 대강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어 낚시를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 정도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어 낚시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밑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대강어 포인트가 바닥 지형이 뻘 지형에서 많이 합니다. 몰이나 뻘. 왜냐하면 대강어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할 때 바닥 지형이 뻘이나 모리 지형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강어 낚시는 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간에 대부분 뻘 지형에서 낚시를 진행을 하게 되고, 밑걸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밑걸림이라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자, 그런데 뭐 대강어가 생각만큼 많은 마리수가, 물론 여러 마리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은 마리수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한 낚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대강어 낚시는 인내심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로드 끝을 좀 내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로드 끝만 살짝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만 살짝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 정도 있다가 로드 끝 내려서 바닥 확인하고 살짝 들고. 대강어 낚시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드랙이에요. 드랙 조절입니다. 드랙 조절. 대강어 같은 경우에는 랜딩을 좀 하다 보면 두세 차례 힘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처음에 끌어올리다 보면 드랙을 차기도 하고 다 올라와서 드랙을 쭉 바닥까지 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드랙이 적정히 풀려 있지 않으면 그때 라인이 많이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드랙 조절을 얼마큼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잡고 당겼을 때 끈적하게 풀려나오는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이상 잠궈 놓으시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풀려도 상관없습니다. 잠겨 있는 게 문제지 오히려 조금 더 풀려 있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랜딩할 때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오히려 드랙이 잠겨 있는 것보다는 풀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대강어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은 드랙 조절이 필수예요. 그리고 낚시를 좀 하다 보면 드랙 세팅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시면서도 좀 잠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줄을 당겨 보시고 너무 많이 잠겨 있다 그러면 드랙을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조금씩 좀 풀어 주시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드랙 확인은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대강어를 잡는 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감을 좀 가지실지도 모르겠는데, 대강어만을 특별히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지런히 채비를 운영하다 보면 사이즈가 되는 광어가 물어주니까 그러니까 대강어를 낚게 되는 거고, 대강어만을 특별히 제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낚시를 하다 보면 사이즈의 광어가 입질을 해주는 거고, 단지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이 녀석을 성공적으로 랜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강어만을 특별히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질했을 때 랜딩 실수 없이 랜딩을 잘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비 운영법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광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산란기 대광어죠. 뭐 인천권이 됐던, 영흥도권이 됐던, 아래 천리포가 됐던, 뭐 대천, 홍원항 어디 할 거 없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모래 뻘 지형이에요. 모래 뻘 지형이기 때문에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 살짝만 들고만 가시면 돼요. 물론 봉돌을 세워서 살살 끌고 오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그 입질하고 그다음에 바닥 쌓는 느낌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 살짝 로드끝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로드 끝을 살짝 내려서 봉돌이 바닥에 닿으면 다시 로드 끝을 살짝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운영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광어가 입질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랜딩을 하는 게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대광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힘을 쓰기 때문에 그때 막 감거나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스풀에 올리거나 하게 되면 의외로 터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광어 입질을 받았을 때는 광어들이 이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와서도 바닥까지 쭉 치고 드랙을 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광어가 힘을 쓸 때는 절대 막 감거나 스풀에 손을 얹어서 라인이 풀려나가는 걸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리딩만 하시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광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낚시보다도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물론 여러 마리가 마리수로 올라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잡아야지 뭐 1인당 뭐 한 마리, 두 마리, 정말 많게나 서너 마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많은 마리수가 나오진 않는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 입질을 받는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할 법도 하지만 그래도 한 마리가 올라오면 사이즈들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 종일 낚시하면서 흘려보낸 시간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그런 사이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광어 낚시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녀석들이 입질을 해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입질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대광어 낚시가 별게 없어요. 마치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밑걸림이 없는 뻘밭에서 천천히 히트! 천천히 링하세요. 그렇죠. 천천히 즐기시면 돼요. 천천히만 리딩만 하시면 충분히 랜딩할 수 있습니다. 최소 6자 이상, 7자 다 되는 거 올라왔네요. 대광어 낚시 쉽죠? 딱 들고만 가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물 때까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 잘하셨어요. 그렇게 릴링만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포인트를 재공략을 합니다. 뭐 조금 전에 보였던 것처럼 대광어 낚시가 정말 어려운 낚시가 아니에요. 좀 지루하지만 계속 뭐 인내심을 가지고 공략을 하다 보면 대광어가 입질을 해주면 천천히 랜딩만 잘해주시면 뭐 이게 대광어 낚시의 다입니다. 다 전부입니다. 히트! 천천히 릴링 천천히. 자, 히트! 와, 저 뒤에 사이즈 크게 들어왔어요 지금. 어우, 저 뒤에 지금 로드 힘세 봐서 나이스. 다시 7자. 이야, 지금 쟤는 70 중반 넘어가겠는데요? 이야, 빵 봐라. 좀 땅 때리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광어 공략을 할 때 라인 시스템은 합사 1호에 쇼크리더 4호 16파운드죠. 이 라인 시스템이면 충분히 8자 이상의 대광어를 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1.25나 1.5까지 사용하기도 하지만 드랙 세팅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합사 1호에 쇼크리더 4호로도 충분히 대광어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저도 입질 하나 받았네요. 천천히 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이렇게 드랙을 찹니다. 큰 녀석들은. 그래서 드랙을 찰 때는 막 감거나 스풀에 손을 올리시면 안 돼요. 찰 때는 내비뒀다가 차지 않을 때 천천히 릴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올라와서도 다시 차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랜딩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도 이 수심 얕은 곳에서 빵 하고 웜을 때려줍니다. 힘쓰는 게 지금 천천히 릴링 하시면서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쇼크리도 올라왔고요. 그렇지! 와.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빵 보이시나요 지금? 와, 이렇게 두꺼운 광어가 와 진짜 무겁습니다. 지금 수심 10m권인데 와, 이 등치가 웜을 이렇게 시원하게 빵 하고 때려주네요. 야, 정말 멋집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깨끗합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보면 좀 알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서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낚싯배들이 좀 없는 거기서 방생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화이팅! 지금 비가 제법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홍어항으로 와서 하루 동안 산란기에 있는 대광어 낚시를 즐겨봤는데요. 많은 마리수는 아니었지만 단 한 마리였지만 그래도 그 한 마리가 정말 멋진 입질과 정말 멋진 손맛을 보여줘서 정말 즐겁게 낚시를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광어 낚시라는 게 낚시 자체는 어려운 낚시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대광어 낚시할 때 어려운 낚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드랙을 적정히 풀어 놓으셔야지 랜딩하면서 라인이 터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자, 두 번째 채비 운영. 대광어 포인트는 오늘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다 모래 앞 뻘에서 낚시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걸림은 거의 없고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 봉돌을 살짝 들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 운영은 절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랜딩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랜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광어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 두세 번 정도의 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끝까지 수면까지 올라오더라도 다시 드랙을 차고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드랙을 차고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막감으시거나 같이 힘을 쓰시면 안 돼요. 그때 의외로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광어가 힘을 쓸 때 드랙을 차고 나갈 때는 그때는 드랙을 차고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면 되고, 그때 드랙이 멈췄을 때 그때 다시 천천히 랜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홍어항으로 와서 대광어 낚시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봤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마리수의 광어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은 뭐 정말 한 마리였지만 멋진 손맛을 봐서 즐겁게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마요TV 아재마요 김다영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거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멋진 손맛을 보여준 이 녀석은 바다로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